신데렐라 마법의 유리구두.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신데렐라였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신데렐라 공주는 멋진 성에서 레오 왕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한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제과점에서 빵을 굽는 일을 했어요. 그 노파의 빵은 정말로 맛이 좋았어요. 사실 노파 제나는 아주 위험한 마법사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지하실에 있는 작은 마법의 방으로 몰래 숨어들곤 했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에요.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마법의 물약들을 만들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신데렐라의 새엄마와 언니인 카산드라와 제자벨은 아직도 신데렐라의 멋진 성을 빼앗으려는 아주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말이야. 카산드라는 제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의 방에서 마법의 물약을 만든다는 소문에 대해서요. 같은 날 성에서는 신데렐라와 레오 왕자가 멋진 무도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무도회에 제 유리구두를 신고 나갈 거예요. 궁전에서 무도회 준비가 한창인 그때 새엄마와 언니들은 제나라는 사악한 마법사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숲길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이상한 글자가 쓰여진 표지판을 발견했답니다. 그들은 표지판이 가리키는 쪽으로 걷다가 동굴을 발견하곤 그리로 들어갔어요. 이 신비한 동굴 안은 무척 어두웠어요. 그들이 동굴 안을 걸어가는 동안 촛불만이 희미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지요.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부엉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아, 이게 뭐야? 저리 가! 누구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비밀의 주문은 알고 있겠지. 제나, 하나, 둘, 셋. 얼른 마법의 약을 부어주세요. 알고 있구나. 좋아, 따라와. 제나에게 데려다 주겠다. 오, 여기 누가 문 좀 열어다오.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제나, 손님이 왔어.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마법의 물약과 약병, 그리고 국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약초와 식물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박쥐도 있었지요. 엄마, 여기 너무 무서워요. 희뿌연 연기 속에서 새엄마와 언니들은 마법사 제나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때 검은색 모자를 쓴 제나가 나타났어요. 제나는 모자를 들어올려 그들을 쳐다보았죠. 말해봐, 어떤 마법의 주문을 원하는 건지. 그런데 그때 새엄마는 제나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의 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언니? 언니, 나야 퍼피.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퍼피, 너였구나. 그동안 언니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마법사가 되어 있었던 거야? 이제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말해봐, 어떤 마법의 주문을 원하는 건지. 신데렐라의 새언니들은 제나에게 신데렐라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다고 말했어요. 바로 동생과 조카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나는 아주 강력한 마법을 쓰기로 했어요. 먼저 제나는 조카들의 머리카락을 달라고 해서 노란색 그릇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마법의 물약을 부었어요. 그 다음 진흙을 가득 채운 대야에 카산드라와 제자벨의 발자국을 찍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법의 물약을 가져와 발자국 위에 부었지요. 바로 그때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지 뭐예요? 쓰리쓰리 마쓰리 쓰리쓰리 마쓰리 유리구두요 신데렐라에게 혼쭐을 내줘라. 내 동생 퍼피 목소리만 반응하게 될 것이야. 퍼피가 명령하는 곳으로만 가게 될 것이다. My dear, I'll give me a ball and watch how Cinderella will fall. Can play with her like a doll and watch how the magic will flow. Magic is my everything. I can rule the world with it. Magic is my everything. I can capture all that I need. Magic is my everything. I can rule the world with it. Magic is my everything. Magic is my everything. 마침내 무도의 날 밤이 되었어요. 신데렐라는 가장 아끼는 드레스를 입고 요리구두를 신고는 무도회장으로 갔지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무도회장 구석에 몰래 숨어들어서 신데렐라를 지켜봤어요. 좋아 유리구두야 신데렐라를 넘어뜨려라. 그랬더니 글쎄 신데렐라가 정말로 넘어지지 뭐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신데렐라는 재빨리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도회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발로 사람들을 차고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신데렐라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레오 왕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신데렐라를 멈출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신데렐라는 무도회장을 빠져나와 계단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발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엄마와 언니들은 고소해하며 낄낄거렸어요. 신데렐라 좀 봐요. 대체 어디를 가는 거죠? 저기 좀 봐요. 대체 어디를 가는 거죠? 아니 공주가 가고 있잖아요. 공주가 떠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머나 세상에. 신데렐라는 성에서 멀어져만 갔어요. 돌아올 수 없도록 머나먼 나라로 떠나버려. 신데렐라가 떠나고 난 뒤 모짜렐라와 체다는 리아벨 요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헤이즐넛 나무 아래로 뛰어갔어요. 요정님 도와주세요. 얼른 나오세요. 요정님 제발요. 리아벨은 모짜렐라와 체다의 얘기를 듣고 신데렐라가 있는 곳으로 곧장 날아갔어요. 마법의 유리구두는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리아벨은 유리구두를 향해 요술 지팡이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유리구두여, 아름다운 마법의 구두여, 진흙 속에서 발길을 멈춰라. 리아벨은 마법의 주문으로 진흙길을 만들었어요. 유리구두는 진흙 속에 빠지고 나서야 겨우 멈출 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도 유리구두와 함께 진흙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요정님. 나갈 수가 없어요. 리아벨은 요술 지팡이를 들어 3번 흔들었어요. 그러자 신데렐라의 어깨에 날개가 생기지 뭐예요? 그녀는 날갯짓을 하며 진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요정님. 또 구해주셨나요? 하지만 유리구두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신데렐라, 유리구두는 마법에 걸렸단다. 서둘러
얼른 성으로 돌아가자. 리아벨은 신데렐라에게 새로운 유리구두를 선물해주고 함께 성으로 돌아갔어요. 신데렐라는 레오 왕자와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재빨리 무도회장을 떠나버렸어요. 아, 행운은 항상 신데렐라의 편이지. 난 정말 싫어. 신데렐라와 레오 왕자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부엉이는 마법사 제나에게 가서 모두 말해주었어요. 제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어. 뭐? 도대체 말도 안 돼. 대체 어떻게 내 마법을 물리친 거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지. 옛날 옛적에 요정들이 사는 어느 먼 곳에 3명의 요정이 살았어요. 이 요정들은 착한 요정이 되기 위해 그들의 집을 떠나 인간 세상을 여행하기로 했지요. 도울 일이 있을 거야. 가자. 너무 설레요. 드디어 우리가 인간 세상을 구경하게 되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인간을 돕고 또 행복하게 해준다면 우리도 좋은 요정이 되는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낡은 집에 노인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의 작업실에서 구두를 만들어 팔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가끔은 낡은 구두를 고쳐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다시 새 구두를 만들기 위해 새 가죽을 샀지요. 어느 날 새 구두를 위한 가죽을 사갖고 집에 도착했어요. 예전에 샀던 가죽으로는 구두 한 짝밖에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탁자 위에 가죽을 남겨둔 채 문을 닫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아침이 되자 노인은 잠에서 깼어요. 그는 기지개를 하며 침대에 앉았지요. 노인은 어떤 모양의 구두를 만들지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아내가 준비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어요. 맛있네. 고마워요, 여보. 이제 일하러 갈게요. 오늘 또 멋진 구두 한 짝을 완성해야 하거든요. 어젯밤에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구두 만들 가죽이 또 있어요? 노인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 잠들기 전에 아무 신발도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노인은 재빨리 그의 작업실로 향했고 그의 아내도 따라갔어요. 작업실 문을 열고 그가 본 것은 놀랍게도 그가 테이블 위에 남겨뒀던 가죽이 정말 너무 멋진 구두가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노인의 눈은 거의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내가 언제 이 구두를 만들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정말 늙었나 보네. 그 구두는 정말 멋져서 손님들께 보이려 재빨리 창가 쪽에 진열했어요. 그러자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구두를 보고 상점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진열된 이 구두 좀 사려고 왔는데요. 금액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가 여태껏 본 구두 중에서 가장 멋져요. 노인은 무척 기쁜 마음으로 그 신발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구두의 가치 이상으로 비싸게 부르지도 않았고요. 이번엔 구두 한 켤레를 만들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죽들을 다시 테이블 위에 두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죠. 하지만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가죽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그는 일어나자마자 작업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테이블 위에 구두 한 켤레가 있지 뭐예요? 노인은 또다시 기뻐했어요. 그 구두를 다시 진열장에 진열했어요. 그날 그는 또 좋은 가격에 그 구두를 팔았답니다.
노인은 다시 나가서 가죽을 사왔어요. 그러면서도 도대체 누가 이 구두를 만드는 걸까 무척 궁금했죠. 그는 다시 탁자 위에 가죽을 올려놓고 그의 방으로 갔어요. 아침이 되자 테이블 위에는 가죽 대신 갖가지 구두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날 모두 다 팔았죠. 오랫동안 그는 구두를 팔아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는 또 계속해서 신발을 만들 가죽도 샀죠. 하지만 노인은 정말로 누가 어떻게 이 구두들을 만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결국 어느 날 밤, 그는 누가 이 구두들을 만드는지 밝혀내기 위해 작업실 안 옷장 뒤에 숨어있기로 했죠. 오늘 밤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되자 창문을 열고 요정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한 요정이 갑자기 화분에 부딪혔고 그 소리를 들은 노인은 숨어있다가 일어났어요. 사람들 깨우지 않게 조심 좀 하라고 했지. 문을 열고 살짝 엿본 노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비빈 후 다시 보니 탁자 위에 세 요정이 있지 뭐예요? 그들은 춤을 추며 동시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가죽을 자르고 또 한 명은 바느질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접착제로 붙이고 있었죠. 요정들은 구두끈을 묶은 후 반짝반짝 광을 냈어요. 그 요정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일했죠. 눈 깜짝할 새 정말 많은 신발들이 완성됐어요. 다 정말 예쁘다. 사람들이 깨기 전에 어서 떠나자. 가게 올 때처럼 그들은 기뻐서 웃기도 하고 춤을 추며 떠났어요. 노인은 숨었던 곳에서 나왔어요.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물론 아내도 그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여진 수많은 구두들을 보고는 남편이 하룻밤 사이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요정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음날 노인의 아내는 요정들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자정이 되자 요정들이 다시 작업실에 들어왔고 탁자 위 음식을 보았어요. 저 음식들 좀 봐. 저게 모두 우릴 위해 차려진 거야? 물론 우릴 위해서지. 그게 아니면 이 시간에 왜 이런 음식들이 있겠어. 이 집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집으로 날아가 보자. 노인과 아내는 일어나서 다시 작업실로 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 대신에 정말 아름다운 수많은 구두들만 있었죠. 그날 이후 요정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인과 아내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요. 노인은 이 행복이 오랫동안 일한 것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두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는 언제까지나 그 요정들의 은혜를 감사해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